1, 2년 전에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광고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메타라고 하죠. 페이스북이 아니라 실제로 기반 기술은 모두 준비된 상태였지만 일반에게 널리 보급될 정도로 일반화되지는 않았던 상태에서 메타가 다소 성급했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메타버스를 본격적으로 출시하지 않고 있으니 메타버스는 뜬구름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메타버스라는 것의 문화적 기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온 생각입니다. 쉽게 말해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되어 온 공학계의 발달 동향만 고려해도 개발자들이 다 죽어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메타버스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든지 둘 중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메타버스가 도입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도입될 것이라는 현실에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2년쯤 전에 이미 제작되었습니다만 그 영상들 중 일부를 공개하기 전에 그 당시와 지금 사이에 변화된 개념을 이 영상에서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란 본래 가지고 있던 존재감을 뛰어넘는 또는 스스로를 초월하는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 메이타와 세계를 의미하는 verse의 합성어입니다. 쉽게 말해 초월적 세계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런 의미는 메타버스의 기술적인 면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현실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가상 세계,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현실과 영향을 주고받는 가상 세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물리적 제약이 사라진 현실의 쌍둥이 평행세계인 것이죠. 이러한 가상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시간 온라인 네트워크가 현실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각 지역마다 다른 시간, 통화, 언어 등 여러 다른 표준을 실시간으로 통합해주고 번역해주는 인공지능이 필수적이죠. 메타버스는 현실의 상황에 맞춰 변화하고 또 메타버스에서 결정된 사안들은 현실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의 변화를 감지하여 메타버스에 반영하는 또 메타버스에서 결정된 사안이나 거래를 현실에 반영시키는 사람들, 로봇들 그리고 센서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나 녹음기, 스마트폰 이런 것들도 많이 퍼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CCTV처럼요. 그러니까 또 로봇 및 자동화 기술도 함께 발달해야 합니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중첩시켜서 사람의 눈앞에 펼쳐지게 하고 가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VR 또는 AR 고글이라 불리는 특수 안경, 촉각을 통해 전류 신호를 전달하는 의복과 장갑, 그리고 심지어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속하게 해주는 PC나 스마트폰, 이런 모든 기술들이 메타버스의 인터페이스 기술에 속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인공지능, 로봇, VR 고글 또는 스마트폰 기술과 시장이 발달하는 것마저도 메타버스가 발달하는 과정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타가 성급하게 보여준 영상 수준의 본격적인 메타버스가 당장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해서 메타버스의 개발이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이들 중 하나라도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면 메타버스 또한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것이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달은 메타버스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시점을 확실하게 앞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메타버스에 접속하지 않겠다 단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청년 세대, 나아가 자녀 세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가상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인지하기도 전에 이미 그 세계와 연결된 의료 장비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고 또 여러 화면을 쳐다보면서 학습하고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개발 중단되었다 또는 메타버스가 인류의 이상향을 향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인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공학기술이 모두 사라졌다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메타버스의 또 다른 문제점은 기계로 신체를 개조해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벗어난다는 트랜스휴머니즘 또는 사이보그의 개념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사람의 머리에 전자칩을 삽입해서 여러 기기를 생각만으로 조종하게 하고 스마트폰과 같은 별도의 장비 없이도 인터넷에 접속하게 하는 기술이 이 개념에 속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영구적으로 존재할 기기에 자신의 기억과 의식을 옮긴 후 자신은 소멸하는 것을 통해 영생을 이루려 합니다. 그것이 영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이처럼 슈퍼맨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회개하지 않고도 영원히 사는 영생을 동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죄성에 기반하는 것이고, 메타버스는 그 죄성을 완성시키는 장이 됩니다. 현실 세계에 살면서 아무런 제약 없이 항상 메타버스에 접속해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또 메타버스에서 자신을 대변하는 아바타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는 삶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메타버스는 사이보그화된 인간이 현실에서 활동하는 동시에 트랜스휴머니즘을 체험하는 가상공간, 다시 말해 트랜스휴머니즘의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인공지능, 로봇, 사이보그 기술 모두 메타버스의 일부가 됩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여러 기술이 메타버스 안에서 하나로 융합되는 거죠. 이처럼 여러 개념이 중첩되어 메타버스라는 복합적인 형태로 대두된 것은 수백 년 전 현재의 공학기술과 유사한 개념을 인간이 상상할 수 있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생각 또는 구상이 아니라 상상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트랜스휴머니즘의 개념은 단테의 신곡에서 트랜스휴머너라는 표현을 처음 쓴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학기술을 통한 이상향에 대한 단서는 성경에도 나오는 바벨탑,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천공의 성 또는 그 천공의 정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대 문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게 해주는 공학기술을 통해 인류가 스스로 자연과 사회를 통제하며 영생에 이르는 이상향에 대해 동경해왔고, 따라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대두되면 메타버스와 유사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 언제나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한 인류는 메타버스와 트랜스휴머니즘, 즉 사이보그 기술을 통한 자기 신격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죄성에 이끌리는 존재라는 말이 됩니다. 죄성을 지닌 인류가 원죄를 완성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바라고 추구하는 이상향이 메타버스와 트랜스휴머니즘이기 때문에 죄성이 도말되지 않는 한 메타버스를 절대로 포기하지도 못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에 더해 컴퓨터의 개념과 트랜스휴머니즘의 개념이 중첩 발달한 과정을 살펴보면 컴퓨터 기술은 트랜스휴머니즘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발달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기원은 조세프 머리 저카르드가 1801년, 그리고 영국의 수학자 찰스 베비지가 1821년에 임의의 동력을 이용한 자동 계산기계를 주장한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개념이 이처럼 정리되자 닐 스티븐슨이 1922년 출간한 소설에서 사람들끼리, 또 사람과 인공지능이 상호작용하는 3D 가상공간을 메타버스라 명명한 후 줄리안 헉슬리가 1927년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어 알란 튜링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최초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튜링 머신을 1936년에 개발했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이것이 또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군사기술은 컴퓨터 및 로봇 기술과 함께 메타버스의 중요한 개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컴퓨터, 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트랜스휴머니즘, 군사기술이 함께 상호작용하여 이 중 하나라도 개발되고 있다면 나머지가 함께 촉진되는 구조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를 막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구성되는 메타버스는 자신은 죽고 자신과 비슷한 모습을 한 무언가가 계속 살아가는 방식의 영생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메타버스는 인간의 원죄, 즉 기술을 통한 자기 신격화를 완성하는 장을 제공합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추후 다시 언급할 것처럼 세계선교 완성의 장 또한 제공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상황이 조성되는 것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경외하여 메타버스와 4차 기술혁명을 주도적으로 또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이러한 메타버스가 어떤 방식으로 인류의 사고체계를 개조해 나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 고대 도시를 표현하기에 필요한 3D 자료가 별로 없다는 것이 언급될 것인데, 2년 전에 이 시리즈의 다른 영상들을 제작할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비교적 많은 자료들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래도 출시된 자료만을 사용해 성경을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메타버스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도나 아니면 선교 목적에 사용하려면 상용 자료를 기반으로 많은 작업을 추가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